말씀 좀 나누라는데. 갑자기 어른이 어른 지금. 또 붙여주실래? 뒤에. 아니, 그거 싸우지 말라고 내가 가운데 있는 거야. 맨날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대표. 또 눈치 보고 끌려가는 당대표로는 안 됩니다. 지방꼴이 되겠습니까?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겨서 실험을 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당의 썩은 기득권 폭발시켜 주십시오. 개보정치, 오다정치, 줄 세우기가 우리 당의 썩은 기득권입니다. 축제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습니까? 어제 웃지 못할 해프닝 같은 게 있었다 뭐 그러던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현장 진행 담당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그 업체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국민의힘 행사를 꽤 많이 해왔던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에 가서 리허설도 사전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저런 오류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류가 뭐예요? 여기서 오류가 뭐예요? 당 대표 후보인데 최고위원 어머나 후보라고 어머나 나왔잖아요. 뭐 진짜네. 네. 어머.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저게 암전되면서 최고위원 후보로 써있어. 진짜 네. 대박 사건. 화면이 꺼지기도 하고 원희룡 후보의 이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어머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과적으로 밝혀진 것은 이제 단순히 기술적 오류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의 중요도에 비춰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뭐 당 사무처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확인하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그 5건의 문자 원문이 공개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5건의 문자 가운데요. 첫 번째 시작된 문자부터 보겠습니다. 아하. 이게 1월 15일에 시작을 합니다. 아하. 이 하루에 2건의 문자를 보내는데요. 아, 이 그래요? 2건 안에 사과, 양해, 죄송이라는 말이요. 각각 2번씩이나 들어갑니다.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허.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이제 보낸 문자인데요. 당시 비대위원장 그렇죠. 네.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보시겠습니다. 어허. 요새 너무도 고생 많으십니다. 라면서요. 네.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특검 문제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었던 거를 암시를 합니다. 이른바 그게 윤한 갈등 그 얘기하는가 맞습니다. 봐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거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유유유 하면서 이제 울음표시까지 잠깐만요. 썼습니다. 앞서 보세요. 저 유유유유는 저희 제작진이 붙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원문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그만큼 조금 친한 사이라고 또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는 다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라면서 예, 좀 천천히 읽으셔도 왜 시청자분들 읽으셔야 되니까 네네. 네, 본인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네. 또 괜히 작은 것으로 오해가 돼서 큰일 하시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불편할 만한 사안으로 이어질까 너무 조바심이 납니다. 아하. 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100배 사과드리겠습니다. 라면서 또 사과라는 말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 번만 V랑 그러니까 VIP. 이거예요? V? 이렇게 뭐 V 하자는 거 V자 그리는 거예요? VIP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VIP 할 때 칭하는 V? 말입니다. V와 통화하시거나 이거 V가 아니라 그 V가 아니라 아니라 VIP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네네.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떨까요? 라면서요. 두 사람 사이를 중재를 시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사이가 꽤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심 전화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 부탁드려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는요. 1월 15일 날 첫 스타트가 된 이제 출발이 된 문자 시작이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날 한 통이 더 왔다면서요? 하나 더 보냅니다. 어허. 그다음 문자는 첫 번째 문자보다 좀 짧은데요. 아, 그래요? 네, 내용을 보시면요. 제가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또 한 번 죄송이 죄송하다라고 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라면서 또 한 번 본인을 낮춥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또 죄송합니다로 끝맺음했습니다. 근데 저 문자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결과적이지만 그 있잖아요. 말이 뭐 앙뚜아네트 뭐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 발언 나오기 전에 지금 저 사과하기 때문에 문자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광광 순서가?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으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었을 때의 문자는 1월
19일의 문자였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후에 그것이 문자가 한 건이 아니라 5건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지금 원문이 공개되는 양상이고 애초에 시작된 것은 1월 15일부터 문자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이 뒤늦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1월 15일 문자 내용을 방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는 이미 이때 당시에도 한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 간에 어떤 좀 갈등 양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추정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본인이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1월 5일에 쌍특검법이 제2요구가 된 바가 있습니다. 12월 26일에 비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됐는데 한 열흘 만에 쌍특검법이 제2요구가 되면서 그 김 여사의 디올백 그 수수 의혹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번졌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통령과의 갈등 양상이 있게 되었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의 배우자로서도 내지는 지금 정부 여당을 책임지고 있는 비대위원장한테도 죄송하다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이후에 이제 5건의 총 문자로 이어졌는데 그 와중에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사적인 통로를 활용해서 공적 정무적 판단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법률가로서의 판단을 내리고 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자유, 평등 뭐 이와 같은 이념들을 당연히 연상하는데 아니다.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인가요? 이분의 어떤 사치 뭐 이런 거.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국민을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정당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허용하는 정당입니다. 1월 19일에요. 저렇게 말한 날이. 그날 또 문자가 왔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지난 1월 19일 다시 문자 메시지를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자 원문인 만큼 대체로 그대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네네.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10,000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충분히 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허위 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 빠졌고 지금껏 제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의 과정을 나온 거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는 문자였습니다. 사과하면 오히려 역효과 있던데 사과가 꼭 사과로 이어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얘기면 사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문자 메시지가 상당한 장문인데 그 요지를 추격해 보자면 뒤은 논란과 책임론이 상당히 우려되지만 비대위와 비대위원장이 사과하라고 결정하면 그 뜻에 따르겠다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본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먼저 상당히 우려스럽지만 정치적 파장을 걱정할 뿐 사과 의사는 충분히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과 의사가 확고하지 않고 오히려 비대위원장이 요구하면 사과를 하겠다. 나중에 사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비대위원장에게 돌리려 한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완수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탈탄이 좀 구하는
저때가 1월 23일이에요. 그날도 문자가 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치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또 그 이후에 보면은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항변을 하면서 또 김경률 변호사 아까 그 마리 앙뚜아네트 그 발언에 대한 본인의 심경도 나오는데 회계사님 극단적인 워딩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 즉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것을 이제 당내 다양한 의견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다. 제가 너무도 잘못을 한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댓글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댓글도 아닌 댓글팀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여러 사람을 동원을 해서 그러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소위 악플,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도는 것 같은데 그 소문이 김건희 여사가 혹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소문으로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결탄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항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쎄 최근에 이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장례찬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굉장히 좀 묘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뭘까요? 이준석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지 알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장례찬 전 최고위원은 또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이렇게 뭔가 댓글팀 같은 것을 운영했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자기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이 들어오면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해서 이 댓글팀을 둘러싼 공방도 거세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니 그럼 김현주 평론가님은 이 댓글팀 운영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른바 지라시 뭐 등등등을 통해서라도. 저는 뭐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금시초문이고 사실상 이 댓글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상당한 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을 호도하고 일방적으로 여론을 몰아갈 수 있는 이런 행태 때문에 과거 드루킹 특검 때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아서 복역하고 이후에 사면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뭐 김종숙 여사의 뭐 경인선 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뭐 세간에서는 화제가 되고 이것이 마치 댓글팀이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추측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그 여사의 문자에서 언급된 댓글팀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정말 그런 댓글팀의 존재가 있었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댓글팀이 존재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그 주위에 대한 비방을 하는 것처럼 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그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추후에 나오는 이준석 의원이나 혹은 장해찬 씨의 발언 등은 이런 어떤 세간에 떠도는 풍문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들에게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여기에서 뭐 상당한 경고성,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도 좀 감안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월 15일에 2건, 그리고 세 번째 문자가 1월 19일, 그리고 네 번째 문자가 1월 23일. 바로 이틀 뒤에 하재근 평론가님 1월 25일 날에도 문자를 보냈다면서요? 네, 1월 25일에 또 문자를 보냈는데 아하. 이 문자 맨 앞에 아주 아하. 의미심장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김건희 여사가 1월 23일 날 문자를 보내고 이틀 뒤에 보낸 문자이기도 한데 네. 그 동시에 또 어떤 사건에 이틀 뒤냐면은 서천 화재 사건에서 그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만났을 그랬었죠. 때로부터 이틀 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서천 사고 그 사건 현장에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많은 매체가 그렇죠. 달력법 나오잖아요, 그 전에. 봉합했다, 그랬죠. 화해했다. 네. 그렇게 보도했었는데 이 25일 문자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머나? 큰맘 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을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서운한 얘기를 대통령이 했다는 뉘앙스로 지금 들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큰 소리로 역정을
김현준 평론가 역정낸 시점이 언제예요? 그럼 거기 지금 안 나오잖아요. 저 문자에는. 그래서 저 문자의 내용만으로 그 역정을 내셨다는 그 시기가 서천시장 방문 이후 25일 사이인지의 여부는 확실히 우리가 그렇죠. 추정할 수는 단언할 없습니다. 수는 없겠네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일 문자에 이어서 23일 만남에 이어서 25일에 또 저와 같은 문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서천시장에 두 분이 함께 방문하신 이후에 특별 편성된 열차를 타고 귀경을 함께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그 와중에 어떤 좀 갈등 양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큰 시각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영부인과 당시 당 비대위원장 간의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남으로써 결과적으로 뭐 대통령실이나 혹은 당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라는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자의 내용 전체가 언론을 통해서 원문 그대로 공개되는 것 또한 이것이 온당한 일인가에 대한 판단을 그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당대회에서 내부 경쟁이 활발한 것은 뭐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와중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국민적 피로감을 확산시키고 또 내지는 정부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이런 내용들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당과 대통령실 모두에서도 그 정무 라인을 활용해서 기존에 있었어야만 되는 정식 통로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이것을 좀 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를 왜 지금 대신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역정 들은 사람한테 지금 대신 사과하는 꼴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화를 낼 사람들은 국민들이죠. 이 사건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론이 좋아지지 않게 된 바로 결정적인 요인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한 그 동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제가 꼭 짚고 싶은 것은 김건희 여사님은 지금 사과를 할까 말까 헷갈리지 마시고 빨리 사과를 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사과를 하는데 왜 여당의 비대위원장하고 상의를 하느냐 그것도 이상합니다. 세 번째로 대통령이 격려했다라는 것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께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한 나라의 지도자의 배우자인 이른바 영부인이 이걸 또 비대위원장에게 사과하는 것도 또 문자로 하는 것도 다 비상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의 기능도 엉망이고 김건희 여사의 지금 공적 사적 영역이 뒤섞여서 혼선을 가져오고 나아가서는 당무 개입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집권여당이 총선에서 패했으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모습이 아니라 더 후퇴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국민으로서 좀 씁쓸한 기분이 많이 듭니다. 이거는 당연히 한동훈 후보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용의 뭐 여러 가지 해석의 논란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 소통의 기회를 차단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공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냈으면 하는 안타까움인데 일종의 정책 판단의 어떤 미스가 아닌가 미숙했다 하면서 뭐 한마디로 뭐 사과를 하든지 그 상황에서 사적인 이 통로를 통해서 어떤 답을 만약에 주고 받았다면 그럼 야당에서 정말로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 시점에서 제가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의 답을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당대표가 되잖아요. 앞으로 영부인님과 당무 관련해서 대화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진짜 네거티브 마음먹고 할 말을 하려고 들면 여러분 머릿속에 쭉 떠오르지 않습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참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의 마지막 말에 뭔가 가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참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빙다리 핫바지로 그냥 뭐 지금 그런 영화대사 그런 거예요 지금. 나는 빈손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나한테도 무기가 있다. 실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다른 후보들이 다 자기를 공격하니까 상당히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는 것 같고 한동훈 후보는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뭔가 확신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통령도 아니고 공적인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부인인데 그 대통령의 부인하고 내가 무슨 뭐 대화를 그렇게 나누고 그 사적인 대화를 나누겠느냐 그게 오히려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면서 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앞으로도 나는 영부인하고
당무 관련해서 대화 안 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후보들을 위협하는 듯한 그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내가 진짜 네거티브 하려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쭉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X8 까면 다 나와 뭐 그런 거 지금 같아요.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나는 실타를 쥐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제안 왜 막았을까? 그리고 결국 사과 안 하고 넘어가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셨는지. 선거에 이기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잖아요. 100번 다니는 것보다 이거 한번 사과하는 거 진정성 있게 했다면 저는 한 20석 이상은 더 지금 우리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부당한 전당대회 개입하는 그 개입의 주체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실이라고 봅니다. 직접적인 문자 공개는 대통령실에서 안 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후보들이 출마하는 과정 내지는 친윤계 인사들 뭐 내지는 뭐 반한 인사들이 구심이 생기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게 직간접적으로 그 뒤에는 대통령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공개했을 것으로 지목된 사람이 있다면서 누굽니까? 이 문자를 누군가에게 받아서 공개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진 사람이 이철규 의원입니다. 그래요? 이제 보도가 어제부터 나왔는데요. 어허. 이철규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의 친윤 의원들에게 이 문자를 처음에는 보여줬다라고 이제 기사가 났고요. 지금은 알려줬다, 뭐 얘기를 했다 정도로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기사를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SNS에 공개하면서 또 공유하면서 또 이철규 의원을 공개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영부인의 문자를 유출해서 전당대회판에서 당과 대통령실을 위기에 몰아넣는 자가 누군가 했더니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네요 라고 한 건데요.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시에 공천 관련해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각을 세운 바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배현진 의원이 이 글을 올리면서 대체 누군가 했더니 하필이라고 글을 씁니다. 하필 이철규 의원이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또 글을 올렸는데요. 작년 여름부터 총선까지 당 지도부의 최요직에서 모든 그림을 그리고 손을 댔지만 극도의 무능함으로 서울 수도권의 대패의 맛을 남긴 자라면서 평가하는 글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참고로 배현진 의원은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이제 같이 일하고 있어요. 참고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이런 뭔가 지목을 당한 이철규 의원은 맞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혹시 그랬습니까? 이철규 의원은 강력히 부인하고 나왔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번 문자와 관련해서 저와 연관짓는 언론 보도와 이를 인용해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라고 하면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네.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네. 강력히 경고하면서 부인하고 나왔습니다. 영부인과 여당 대표의 사적 대화를 보며 한숨부터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부인은 사사로이 여당 대표와 국정을 논하는 것이 이번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서막을 보는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문자 내용 누가 흘린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흘린 겁니까? 직접 이것을 흘렸다면 정말 잘못된 국정농단이라는 거 알고 있지요? 도대체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주물럭대야 성에 차겠습니까?